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정 전 시와 시공사의 협약서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는 일부만 공개돼 논란입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의 선박 불법 도색 논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각 조합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치열한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여수 중앙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62살 A씨가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정짓기 전 목포시와 시공사가 맺은 협약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는 일부만 공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J힐로 취재진이 해당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서 안에는 목포시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6년 3월에 기록된 목포시의회 2차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이 최종 의결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목포시에게 받은 실시 협약서는 실제 원본과 달랐습니다. 집행부가 업체 측에 주차장만 지어주면 된다며 9개 조항만 담긴 3장짜리 문서를 제출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협약서 자체를 우리가 못 봤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주차장 굳이만 조성을 해준다 하고 이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승인했었거든요. 취재진이 입수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실시협약 문서 원본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목포시와 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은 42개의 조항이 담긴 18쪽짜리 분량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를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설립 예정법인이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내려받는 형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댄 게 아니고 자본금이 30억 원짜리인 법인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내려준 겁니다. 목포시가 공개한 해상 케이블카 설치 공사의 총 사업비는 510억 원, 이 가운데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47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7조에 석연치 않은 조건들이 나옵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갑이 설립 예정법인을 대신해 1년 안에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시행자를 구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목포시를 뜻하고 설립 예정법인은 해상 케이블카의 운영사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해상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돼 운영사에 부도가 난다면 목포시가 모든 책임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포시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해상 케이블카의 준공 시점까지만 발생한다며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실제 대출금은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려면 SPC 물어봐야 돼요. 저희는 그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목포시 역시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된 계약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없고 그게 협약서죠. 운영사가 파산하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목포시는 사업비 조달 방식이나 집행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협약서의 효력이 실제로 준공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운영사에 승계돼 유지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 여러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이면에 진실을 가려둔 채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에서 선박 불법 도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마리나항에서 5m 정도 거리를 두고 상가가 집중돼 있고 주거단지도 가까워 시민 건강권을 둘러싼 우려가 큰데요. 추가 취재 결과 아직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오염 방지막을 설치하지도 않고 선박 도색 작업이 한창인 현장. 스프레이용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용접을 비롯한 선박 수리가 곳곳에서 이뤄집니다. 이곳은 여수 웅천마리나항 요트 정박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형 요트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자동차로 말하면 주차장 같은 곳입니다. 환경법상 선박도색은 조선소나 공업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사방이 뚫려 있는 장소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는 선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CJ 헬로 보도 이후 마리나항 현장을 확인했고 현재는 신중하게 처벌 규정을 찾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검토하고 난 후에 그런 제재 조항이 강력하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경감이 되든지 같이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수 웅천마리나항은 위탁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 상태입니다. 새 업체 D&T 건설 대표는 마리나항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업체 대표가 불법 행위를 묵과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 전에는 어떤 작업을 할지, 그리고 만약에 도색 작업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또 도색 작업을 하고 나면 조치를 취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할 거고요.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충분히 도로가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상황. 여수 웅천마리나항과 불과 5m 거리를 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가 밀집돼 있어 시민 건강권에 우려가 더해지는 상태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3년 전부터 선박 불법 도색 행위를 알았지만 여수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눈감을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여수시의 부지런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후보를 알리는 방법이 제한돼 현직이 유리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전남조합장 절반가량이 새 얼굴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을 성정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국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하는 순천농협입니다. 순천농협은 지역 농협 14곳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원 18,000명, 자산 규모는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성채 조합장은 이번 조합장 선거의 단독 입후보에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강 조합장은 1997년 이후 없었던 순천농협 조합장 재선에 성공하며 조합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강 조합장은 조합원이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 조합원 농어민들이 생산한 그 농식품을 제값받고 팔아주는 일, 그 농식품 중심의 파머스 분점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체인점으로 자리 잡으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파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이런 자매기련조합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진출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 조합장은 권익지원센터를 만들어 영세한 농가를 위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사랑방을 만들어 조합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점이 재선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순천에 내려온 지 만 20년입니다. 깐난이가 청년이 될 그런 세월인데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조합원님들이 인정하고 대우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강 조합장은 조합원 평균 나이가 68세라며 농촌과 공동 운명체인 농협 역시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인이자 고객인 조합원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당부하는 강 조합장. 순천농협이 풍요로운 농촌,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여수 중앙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21일 밤 11시 8분쯤 중앙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긴급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62살 A모 씨가 숨졌으며 집안에 있던 어머니 82살 B모 씨는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모 씨가 술을 마시고 깊이 잠에 들어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 순천 10, 11구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첫 재심 결정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수 순천 10, 11구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번 대법원 재심 결정을 계기로 10, 11구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수차례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인과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해방정국 가운데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남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와 순천농협이 향토 제품 판매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융복합 지원센터와 순천농협은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 안테나숍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테나숍은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가 인증한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신제품 기획과 생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는 제품 생산과 유통, 가공 등에 대해 홍보와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영체 2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파머스마켓에는 8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 상담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노무 상담은 각 지역 취업 담당사에게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채용과 임금, 부당해고와 육아휴직 등 직업 관련 상담을 1회 1시간씩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목포와 나주, 순천 등 도내 지역 세일센터 8곳을 방문하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열립니다.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진달래 꽃길 시화전과 새집 달기, 화전 붙이기 등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30일 돌고개 행사장에서 열리며 시립국악단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 축하쇼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서남권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중간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22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목포시와 목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올해 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4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73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비롯해 파령산 자연휴양림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진도 금오도 해상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양식장이 파손돼 4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도군은 20일 강풍과 풍랑으로 김 700줄, 미역과 다시마 100줄 등 모두 800줄가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피해 조사에 착수한 진도군은 파손된 시설을 철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4월부터 햇빛 광양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햇빛 광양시티 투어는 계절에 따라 3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이번에 시작하는 봄 코스 투어는 이순신대교와 구봉산 전망대 등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티 투어 관광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이 탐진강에 어린 은어 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장흥군은 20일 지역 학생들과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부화한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장흥군은 탐진강의 대표 어종인 은어가 갈수록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이 수산물 생산 4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연구기능 활성화에 나섭니다. 수산기술원은 먼저 연구소 3곳과 품종시험장 5곳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김과 톳, 조기와 전복 등 전략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어업인 후계자 등 해양수산 인력을 육성하고 매달 2차례 찾아가는 어촌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산기술원은 품종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산물 생산 4조 원 시대를 열면 어업인 소득 5천억 원, 1,500명 고용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5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이준근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준근 신임원장은 지난 199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해 팀장과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신임원장이 콘텐츠 산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여수시가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무료 검진 항목에 소변 검사를 추가합니다.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난임 부부로 검진은 보건소와 중부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예비 부부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난임 부부는 진단서를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 지원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시민과 관내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50만 원까지 전기 이륜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 이륜차 신청자 가운데 기존 내연 이륜차를 폐차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교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강사와 시설 등 자원을 공유하고 청소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상호기관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에서 고흥을 찾는 학생들이 문화재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경로당 320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 전체에 공기청정기 500대를 이달 안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공기청정기 이용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앞으로도 노인 여가 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 명판 500여 개를 확충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이면도로와 교차로, 주택 밀집 지역 등 13곳에 도로 명판 526개를 집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매년 도로 명판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 명판 8,25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제1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5월부터 12월까지 경제청의 주요 행사와 시책을 홍보하고 입주 기업을 직접 취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며 광양, 여수, 순천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SNS 계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까지 승강장 공사를 끝낸 후 시운전을 거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상 케이블카는 개통되지만 정작 목포의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목포 관광 현주소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일단 뭐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절반 이상,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 동부권 쪽으로 좀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서남권 쪽에 그만큼 열악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동부권에 비해서 이제 서남권이 관광 인프라가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동부권에서는 국직간 이제 국제 행사라든지 국내 행사들이 대규모로 치러짐으로써 많은 그 홍보가 됐고, 특히 여수나 순천을 중심으로 한 광양 인근의 인구 분포가 이 서부권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만 보더라도 그만큼 그 관광 그 소요가 많이 있고, 네. 특히 그 여수 엑스포라든지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KTX라든지 남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또 제2 남해안 고속도로 또 이순신대교 이런 것들이 개통됨으로써 동부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수 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안 관광 인프라가 서부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해안 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이 동부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렇다면 뭐 비슷한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네, 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제 홍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여수 순천의 정원박람회라든지 죄송해요. 순천의 정원박람회라든지 여수의 해양 엑스포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한 6개월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1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순천에서 바로 이어서 2013년도에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여수나 순천을 많이 찾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뭐 천사대교도 이제 개통을 하고, 네. 또 이제 목포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도 그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뭐 여수에도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엑스포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한 그 관광 상품으로 됐는데, 목포 역시도 해상 케이블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길이라든지 3.23km고 그 주탑의 높이가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155m. 그래서 뭐 그 굉장한 그런 케이블카의 관광 상품하고 또 천사대교를 건너가면은 5개, 6개 섬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뒤떨어진 신안의 섬을 연결하면은 여수 또는 순천, 광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초기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관광객들이 오면서 우리 목포의 볼거리, 뭐 먹거리, 쉴거리, 살거리 이런 그 인프라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유인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대 이하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면에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신안 중부권, 즉 비금 도초, 작은 암태 이런 부분들의 중부권 관광객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증가된 관광객들을 목포나 무안이나 인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가고요. 그와 반면에 그런 측면에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신안, 무안, 늦게는 영안까지 상생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모처럼 호기를 맞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한 달여 앞으로 이제 개통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달산과 이제 고화도를 연결하는 목포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당초는 다음 달 19일에 이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조그마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마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 관광객들이 목포의 그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해상 케이블카 플러스 더불어 주변에 있는 많은 구경거리라든지 이런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올 텐데, 해상 케이블카나 천사대교가 언제 개통된다는 것은 계획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에 계획됐다면은 앞으로 3년 후인 5년이나 6년 후에 개통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개통에 맞는 인프라들을 구축해 갔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거는 전혀 준비된 게 보이지가 않고,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은 막연히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목포의 유달산 그 어민동상 밑에 10만 평 공원 예정지라든지 오감 대학 부지로 남아있는 빈 땅이라든지 또 고화도 이런 그 빈 땅들에 유채꽃 단지라든지 코스모스 꽃 단지라든지 해바라기 꽃 단지 같은 걸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꽃구경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목포시가 오감 그 대학 예정 부지에 화훼 단지를 좀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이 강변을 따라서 조성함으로써 큰 도로하고는 좀 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알 수 없는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요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청장님 말씀이 옳아요. 그래서 그런 빈 공지가 있어요, 목포에. 그런 곳에 이제 꽃을 이렇게 또 화훼단지를 해서 지역 주민들도 가서 즐길 수 있고 외지 관광객들도 와서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주민이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는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30여 개의 케이블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남 쪽에만 해도 지금 두륜산이라든지 여수 해상 케이블카 있고 목포 있고 또 어디 진도 쪽에도 어디 해남하고 해서 케이블카를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케이블카하고 비교해서 목포 케이블카가 뭐가 다른가, 어떤 점이 목포께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3.23km로 목포 시가지에서 북항에서 유달산을 넘어서, 그리고 유달산 1등바위 밑에 승강장에서 한번 내려서 다시 탑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화도까지 거기가 한 해상으로 가는 게 800m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긴 게 각도가 기역자 형태, 약 150도 각도를 유지한대요. 세계에서 이런 각도를 가진 케이블카는 목포 케이블카밖에 없다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캐빈이 55개가 설치되고
거기에 또 그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유리로 된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런 크리스탈 캐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거고 한 왕복 40분이래요. 여기서 차를 타고 나주 가기만 한 거리예요. 그렇게 왕복으로 가면은 그런 거리에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해 있는 것이고, 주탑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우리 대반동 쪽 가다 보면 주탑이 있어요. 네. 그 주탑의 길이가 155m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이블을 타고 고화도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스릴감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를 목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그것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관광을 오신 분들한테 또 얘기도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설례라고 하죠. 뭐 통영이라든가 또 여수라든가 보면 이제 해상 케이블카를 통해서 뭐 지역 경제라든가 또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목포도 좀 그런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저기 여수를 갈 때 그냥 여수 가서 엑스포 가거나 뭐 향일암 가려고 간 건 아니에요. 거기 해상 케이블카 한번 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포도 마찬가지예요. 해상 케이블카만 타러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연계 관광 상품들이 있어서 같이 즐기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특징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이제 차별화된 그런 걸 상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수하고 이제 목포하고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그 자산공원에서 돌산을 이제 건너뛰는, 그래서 이제 돌산 비령길이라든지 이런 그 부수적인 관광 자원을 쏙 둘러본 다음에 뭐 차를 타든 케이블카를 타든 다시 여수로 와서 숙박을 하거나 해안 관광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는 고화도가 육지가 되면서 우려일지는 모르지만은 편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고 또 그 편도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바로 차를 이용해서 해남이나 진도, 안도 쪽으로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을 해서 반드시 유달산이나 고화도, 목포 시내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누차 강조하지만은 볼 수 있고 살 거리가 있고 쉴 거리가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패키지로 구축이 됐을 때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너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뭐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라든가 또 다양한 사실은 이 목포 쪽에도 볼거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상 케이블카하고 좀 제대로만 연계시키는 관광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이제 최근에 제가 해상 케이블카 이제 개통과 관련해서 이제 몇몇 목포 시내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된 상품 개발을 한 것들이 있느냐. 근데 지금 막연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 뭐 4박 5일 이런 이제 상품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상 케이블카, 유달산 사막도, 근대 역사 거리, 플러스 목포에 유일하게 섬으로 남아있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를 연계한 이런 그 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산으로, 바다로, 섬으로 이런 그 관광 패턴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단순히 대부분의 여행사나 목포 시민들은 달리도나 율도, 애달도에 대한 섬의 가치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섬에 대해서 최근에 한 3번 정도 투어를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목포의 마지막 남은 개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세 개의 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목포시가 슬로시티로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슬로시티 이제 회장단들하고 4월 1일 날 이제 와서 대대적으로 와서 실사를 하고 지정 선포를 할지 더 검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완도 청산이나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슬로시티라든지 슬로시티 안에 있는 뭐 유채꽃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접근성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상 케이블카 플러스 근대문화 역사 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섬을 한데 먹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뭐 현장에서 또 직접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4월에 이쪽으로 오신다는 분들이 계속 해설 예약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 투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저 외지에서 왔을 때는 목포만 보고 오지 않아요. 신안 어디 섬을 보고 목포 들려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영암에 가서 왕인박사 유적지를 보고 간다. 또는 뭐 신안 보고 목포 보고 무안에 뭐 연꽃방죽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크게 아우르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5일 날 전남도하고 목포하고 신안군하고 그다음에 무안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설명회를 한대요. 신안 비치 호텔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관광의 테마 관광이라든지 관광 동선 같은 거를 맞춰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 역시도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광객들 오시면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움직임도 있으시고 또 상품 개발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또 해상 케이블 가격이 또 비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분명히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해상 케이블카가 900m 정도 되더라고요. 해상을 이렇게 통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목포는 보세요. 북한에서 유달산을 가로지르잖아요. 거기서 다시 고하도까지 총 2.23km예요. 그게 현재 정해진 가격을 보니까 22,000원인가요?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요 우리 지역 상품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상품이고 세계적인 상품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가격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 많이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를 탔는데 보세요. 진도 보이죠. 해남 보이죠. 영암군 보이죠. 신안군 보이죠. 무안군 보이죠. 벌써 몇 개의 도를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도해하고 그리고 또 낙조가 목포가 그렇게 이쁘답니다. 예상치 않았던 저녁 낙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상 케이블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견해가 좀 다른데요. 우선 그 케이블카 요금이 이제 다른 지역하고 물론 거리라든지 뭐 주변 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하고 유사한 경남 사천 같은 데가 2.43km예요. 우리가 3.23km인데 경남이 15,000원 왕복에 우리가 22,000원인데 4인 가족 1박 2일 목포 관광을 제가 1박 2일로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비될까 이걸 대충 한번 계산해 봤어요. 교통비를 빼고. 그러니까 해상 케이블카 22,000원 4명 하면 88,000원. 뭐 점심 탕이나 찌개를 한다 해도 3만 원에 4만 원. 또 저녁에 횟집 한번 가면 최하 한 12만 원 정도. 뭐 숙박하면은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또 아침 뭐 이렇게 먹으면 한 3, 4만 원. 그래서 최소 교통비를 빼고 30에서 한 40만 원. 교통비를 포함한다면 약 50만 원 정도 소비가 돼야 1박 2일 목포 관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물론 뭐 22,000원이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길이가 길므로써 초기 이제 투자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해 보면 뭐 그 정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초기에 그 관광객 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좀 요금을 낮추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서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좀 올려도 그 우리 초기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근데 비싸다는 인상을 줘버리면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질 소지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02년도인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북항 목포대교가 개통이 안 됐으니까 북항이 종점이에요. 근데 북항에 많은 횟집들이 그때 당시 생겼었어요. 모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온 관광객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항에서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데 또 숙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인상을 줘가지고 그 뒤로 목포에 관광객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목포대교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남 진도 완도 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실책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목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뭐 다양한 뭐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완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모두가 또 아끼는 만큼 또 좀 더 좋은 결과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즐길거리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날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후 한때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